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한파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60명에 육박했습니다. 최악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낸 텍사스주에선 전력이 복구됐지만 식순환 해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동부 지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지역 코로나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오늘에 이어 내일 잡혀있는 백신 접종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대형팀은 사흘치 공급 물량인 600만 회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주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밀린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한 달간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뉴욕에서는 주 정부가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코로나 방역 영웅으로 불리던 뉴욕주 지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시안 노인층과 여성들을 향한 혐오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근절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범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 등 대응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샌페드로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매매 가격이 치솟으며 전월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한파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60명에 육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등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최소 58명이 한파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날씨가 풀리는 다음 주에 경찰 등 행정당국이 주민 안전 유무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사망자가 확인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악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낸 텍사스주에선 전력이 복구되지만 식순환 해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는 이날 전력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정전 규모는 한때 450만 가구에 달하면서 주민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전기는 들어왔지만 수도 간 동파 등에 따른 식순환은 계속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텍사스주 수도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물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관이 깨지거나 얼어붙었고 수처리 시설이 고장나면서 식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160개 카운티 1,440만 명에게 수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수도국장은 수천 건의 동파 사고가 발생했고 누수도 수만 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NN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지역이 이번 주말부터 녹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반 텍사스 대부분 지역의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를 본 텍사스주를 이르면 다음 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텍사스 방문 여부를 묻는 기자진의 질문에 다음 주 중반에 가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현재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피해 복구에도 정신없는 텍사스주 당국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피해 현장 방문이 주정부의 재난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부 지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지역 코로나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오늘에 이어 내일에 잡혀있는 백신 접종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는 다저스 스테디움과 한센댐, 샌파란도 파크, 링컨 파크, 피어스 칼리지, 크랜쇼 크리스찬 센터입니다. 해당 주민들에게는 이메일과 텍스트로 일정 변경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에서는 오늘도 예정된 12,500명 주민들의 백신 접종 일정도 연기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주민 수백 명이 오늘 아침 접종소를 찾아 헛걸음을 쳤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접종 일정 연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A시가 운영하는 모바일 접종팀은 오늘과 내일도 차질 없이 운영된다고 에릭 가세티 시장은 밝혔습니다. 모바일 접종팀은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접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겨울 혹한으로 백신 접종분 도착이 지연되면서 디즈니랜드에 마련된 대형 접종소가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디즈니랜드 접종소는 오는 월요일까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도 접종 예약을 연기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의 경우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접종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시안 노인층과 여성들을 향한 혐오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근절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연일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 가해자들은 방어 능력이 없는 노년층과 여성들을 골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9일 에스닉 미디어의 주최로 아시안 혐오 범죄 증가의 원인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의 존 양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부 관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주에서 동양인 혐오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Over 75% of Asian Americans felt that they were the target or had increased fear of discrimination. Earlier poll done last year said that 40% experienced discrimination. 내셔널 어번 리그의 마크 모리얼 대표는 특히 저항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을 골라 증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며 그야말로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There's just no way to justify it or explain it. There's no way to rationalize it. It is an act of cowardice. It is an act of hate.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아시안 폭행 사건 외에도 아시안을 겨냥한 언어 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A3PCON의 맨주샤 컬칸이 전무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종 혐오 범죄는 사실 언어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주민들을 향해 캔이나 유리병을 던지거나 아시안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약탈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의 신티아 최 공동 전무이사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체뿐만 아니라 주정부, 연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오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중처벌을 가해서 이 땅에 혐오 범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 아시안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는 분노 때문인데 증오 범죄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정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를 관망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오클랜드의 차이나타운. 한 남성이 앞서가던 노인을 갑자기 밀어버립니다. 노인은 공중에 붕 떴다 쓰러집니다. 뉴욕 퀸즈에선 한 남성이 중년 여성에게 상자를 집어던지더니 길가로 마구 밀어 쓰러뜨립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들의 공통점은 대상이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인이 퍼뜨린다는 소문에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격화된 겁니다. I don't think it's a coincidence that immediately after he started calling this Kung Flu and the China virus, we saw a 1900% increase in hate crimes and abuse in New York alone.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지난해만 3,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며 미 정치권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ut unfortunately, this false rumor is continuing to spread, which should be a call for each of us in Congress to react even more forcefully,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discrimination.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태국인 노인이 아침 산책을 나서다 묻지마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백인 우월주의를 경계하며 아시아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히스패닉과 흑인 의원 모임도 소집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FBI가 전국에서 증오범죄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인들에게는 자신이 당한 욕설과 폭력 등을 기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늘 샌페드로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2시 LA향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남성 한 명이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비행기가 들이받은 트럭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식기로 한 학술 저널에 역사학자들이 속속 반박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최근 국제법 경제 리뷰의 요청에 따라 램지어 교수의 논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저널 편집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더든 교수 외에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류 고든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날 공개하고 저널 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더든 교수는 국제법 경제 리뷰가 여러 학자에게 에세이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학자들의 글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더든 교수는 역사의 남용, 램지어의 성계약 주장에 대한 간략한 회선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법 경제 리뷰에 제출한 에세이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액면 그대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현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트럼피즘과 같은 전 세계의 비슷한 움직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계약 관계로 설명한 것을 가리켜 이러한 용어를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가 반인류 범죄를 규정한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됨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확 달라진 두피 변화와 탈모 개선 효과. 김스 전기, 랩코스 닥터 14 바이탈 케어 샴푸 특별 세일 29불 99. 아마존 초이스 사용자 평가 4.7의 우수한 기능성 샴푸. 두피 유수분 밸런스 개선과 진정 효과. 고농축 탄력 거품으로 미세 노폐물 제거. 내추럴 오일로 프리미엄 스파 테라피까지. 14가지 유효 성분과 9가지 임상 실험을 마친 닥터 14.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아버님. 이제 탈모 고민은 그만.
풍성한 모발로 자신감 넘치는 일상. 닥터 폴틴 바이탈 케어. 지금 김스 전기로 오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부동산 단기 고소득 창출로 이름난 김원석 부동산의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펼쳐질 김원석 부동산 투자 세미나는 특별히 1650 라디오 서울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와 함께합니다. 플리핑을 통한 소득 창출, 융자에 대한 모든 것,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싹 풀어드릴 김원석 부동산 투자 세미나. 부동산 투자는 김원석 부동산 213-369-9087 369-908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피터 씨, 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들어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츠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 6피스가 2불 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포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4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0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이용 구간 스테디움 웨이부터 15마일대로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7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알라미다 스트릿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6마일에서 20마일대로 역시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101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15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9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오늘 긴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마드레 스트릿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오늘 헤븐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4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18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윌셔 블루버드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왔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프로스트릿 구간에서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번 웨스트 방향 델마 애비뉴에서도 추돌 사고, 5번 사우스 방향 브랜포드 스트릿 구간에서도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웨스트 51가 스트릿 구간에서도 추돌 사고, 6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60번과 교차되는 지점, 그리고 5번 사우스 방향 118번과 교차되는 지점에도 각각 추돌사고 발생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넨 안보 회의에서 독재 정치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넨 안보 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 안보 포럼으로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이 사전 배포한 발표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독재 정치가 향후 최선이라 주장하는 이들과 민주주의가 그런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간에 세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을 지키고 강화하고 재건해야 하며 우리의 모델이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미래의 약속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힘과 신뢰를 갖고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면 모든 도전에 대처하고 모든 도전자를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오랜 시간 지속되고 성장해왔다며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한 미래의 비전을 기반한다면서 우리 중 누구도 이 비전을 이루는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과 2015년 부통령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혼자 빠져나갔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식 복귀를 위해서는 30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파리 기후협약은 전 세계의 행동을 위한 전례 없는 틀이라며 미국이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당사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와 과학에 따른 외교는 우리의 외교정책 논의에 있어 다시는 절대로 부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며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제적 보건 대응, 경제적 외교 및 무역 협상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중대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구의 날인 4월 22일 미국 주도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최근 겨울 폭풍에 따른 정전 사태와 도로 폐쇄 등이 백신 보급을 방해하면서 감염 접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사흘치 공급 물량인 600만 회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주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밀린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은 동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동남부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백신 공급 지연을 통보받았다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Due to the severe weather across the country,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the CDC, notified stat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ours, that some vaccine shipments are delayed. 눈폭풍을 비껴간 남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리조나주와 남부 캘리포니아주도 백신 보급이 지연돼 비축 물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관할 당국은 예약된 일정의 일부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As a result, about 12,500 patients with appointments tomorrow for vaccinations at our large vaccination sites have had their appointments rescheduled automatically. 백악관 대응팀은 미국 전역에서 사흘치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역별 거점에 보내는 것도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아예 공장에 보관했다가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a backlog of about 6 million doses due to the weather. All 50 states have been impacted. The 6 million doses represents about 3 days of delayed shipping. And many states have been able to cover some of this delay with existing inventory. 백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화이자 공장 방문도 날씨 탓에 하루 늦춰 진행됐습니다. 갈 길 바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날씨가 잡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한 달간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한 달간 모니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CDC는 이 기간 1,379만 4천여 회의 접종 사례 가운데 0.4%인 6,900여 명이 부작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8%인 6,300여 명은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을, 9.2%인 640명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은 두통이 22.4%로 나타났고 피로와 어지럼증이 각각 16.5%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들의 78%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 가운데 숨진 사람은 113명으로 이 가운데 65%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들이었습니다. CDC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46건, 모더나 백신은 16건으로 모두 62건에 그쳤다며 이는 독감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current 7-day average of approximately 77,000 cases is the lowest reported since the end of October, but still higher than the height of last summer's peak. 병원 입원 건수도 가장 많았던 지난달 9일에 비해 56%가 줄었고 사망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약 2,700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뉴욕에서는 주정부가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코로나 방역 영웅으로 불리던 뉴욕 주지사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 전역의 요양원 2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침묵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요양원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뉴욕 주정부가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발표해온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600명 이상이 축소된 것이라는 뉴욕주 검찰 보고서가 지난달 발표됐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요양원 사망자 수는 15,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연방검찰과 FBI가 이에 수사에 착수하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의혹 일부를 인정하고 나섰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We made a mistake. I understand the public had many questions and concerns, and the press had many questions about nursing homes primarily. And I understand that they were not answered quickly enough.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며 방역 영웅으로도 불렸던 쿠오모 주지사는 정작 투명하게 코로나19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요양원 사망자는 미국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뉴욕지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탄핵 움직임까지 일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로 4만 6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지원금을 75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 주재로 G7 정상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 백신 사업인 코백스 지원금을 75억 달러, 8조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빈곤 국가에게도 배포될 수 있도록 40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40억 달러, 독일은 추가로 15억 유로를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기존의 2배인 10억 유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make sure everybody gets the vaccines that they need so that the whole world can come through this pandemic together. And I know that several colleagues have already announced that ideal and 화상회의여서 서로 대화가 엉키기도 했지만 공동대응 해법에 대한 인식은 같았습니다. 선진국들이 빈곤 국가에 직접 백신을 주는 문제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G7 정상들은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를 다자주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천명한 것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7개국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기로 했고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도 지지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첫 타자 정상외교 무대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스가 일본 총리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올해는 백신이 감염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한 국가에서는 조금씩 효과가 나고 있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백신 접종 총력전으로 맞대응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개시 2달여 만에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접종을 해 다른 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쳐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인구의 31.8%에 달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2회 접종자 비율이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한 달여가 지나자 60,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확진자 숫자가 각각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백신 접종률이 훨씬 낮은 40, 50대 혹은 30대 이하의 세대에서는 확진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확진자 감소가 봉쇄 조치뿐 아니라 백신 접종의 효과 덕분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들어 접종 진행 속도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not like in the beginning, it slowed down. And I feel that it's slowing all of us down. I prefer more people will come. 이스라엘이 백신 제조사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이 집단 면역 달성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I think that the fake news and the anti-vaccination groups have some effect, but it's a minor effect, and I wouldn't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m. We need to focus on the ones who wants to get vaccinated and needs us to move one step forward. 각 나라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의사는 적지 않은 편차를 보입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2개국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87%가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인도에 이어 접종 의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접종 의향이 44%, 세르비아는 38%에 머물렀습니다. 32개국 전체로 보면 평균 71%가 백신을 맞겠다, 29%는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에 실시한 다국가 비교조사와 달리 이달 갤럽조사에서는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1%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면담과 전화조사라는 방법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적어지고 접종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안정적인 백신 물량의 확보뿐 아니라 백신 접종 개시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던 20살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미얀마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 여성의 가족들은 군부 쿠데타 세력이 물러나도록 항의 시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고 시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살 여성 카인 씨. 미얀마 국민들의 간절한 생환 염원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첫 번째 민간인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미얀마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카인은 당초 고무탄에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의료진은 언론의 실탄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 총알이 카인의 오른쪽 귀 뒤편을 관통해 머리에 박혔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큰 슬픔 속에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범국민적인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카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저항운동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서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카인의 장례식이 일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에서 기업 활동을 해온 일본인들이 직항편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등 미얀마 주재 외국인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차별화된 실력, 합리적인 가격의 라인 성형외과가 발렌타인스데이 스윗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인중 축소 성형 시 입술 볼륨과 입꼬리 시술이 보너스. 메조폴톡스와 3D 리프팅 1회 500불, 더마스타 PRP와 모공 레이저 2회, 배공 레이저 800불, 꺼진 관자놀이 필러 1000불, 떨마 V 리프팅 3회, 아쿠아필 LED 케어 모두 1200불, 처진 턱선을 위한 강력 앵커 실 리프팅과 PRP까지 1700불. 2월 한 달간 1000불 이상 시술 시 최대 300불 프리 시술권을 드리는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개업을 하십니까? 행사나 이벤트에 트로피, 상패, 배너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판촉물 갤러리로 오십시오. 친절한 판촉물 갤러리에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세요. 예산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홍보용품과 트로피하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웨스턴길 올림픽가 11가 사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통통 튀는 빨간 간판의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TV 토론도 본격화했습니다. 당의 후보를 더 많이 알리고 공약 검증을 통해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지만 후보에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당들도 은근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책으로만 다투겠다던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토론에서 출신 논란이 벌어지더니 MB 정권 때 청와대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가덕 신공항이 부산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당시 MB 정권이 사실은 공약을 냈다가 무산시킨 정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우리 민주당에서 건너오신 이현주 후보가 할 말씀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에서 저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비판을 아닙니다. 받으셔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대선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등장합니다. 그분이 유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장을 사셨는데 그분이 지금 박 후보의 캠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당선이 좀 될까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저한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알리고자 시작한 발언이 과열된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토론에선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과실을 굳이 스스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도 못 맞고 결과적으로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나 후보님 포함한 지금 23명의 의원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 후보가 그날 아침에 글만 올리시지 않고 조용히 강제 당론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가서 반대 투표만 하셨으면 그런 헌정 유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숨겨진 신인 발굴을 하기 위한 TV 토론이 약점을 알리는 빌미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약에 대한 같은 당 후보의 비판이 상대 정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21개의 그 특징이 있는 일자리로 분산을 시켜서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오죽하면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박영선 후보께 누님 서대문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방어해보겠다고 유리한 토론 주제나 방식을 고집하다 보면 토론의 개최부터 파열음이 일거나 밋밋한 내용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유권자 입장에선 공약도 접하고 후보의 대처 능력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TV 토론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정당들은 최종 후보에게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참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려다 좌절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조속한 착공이 시급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착공을 방해하고 유예시키는 어떠한 노력도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지난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원안 취지대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신속하게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했던 국민의힘은 선거가 급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며 한 발씩 물러섰지만 속내는 딴 데 있었습니다.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조건들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핵심 지지 기반인 TK를 의식해 이번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같이 처리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만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환경 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한때 법원이 유독 재벌 총수의 범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 이른바 3호 법칙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최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재벌가 3호 법칙이라는 말은 2000년대 유행했습니다. 당시 고 이건희 삼성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경제범죄 사건에서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자
경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뇌물액수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나마 사모법칙을 깨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사모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봐주기 판결 논란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지켜주는 벌금 80만 원 선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80만 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달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비슷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나란히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합니다.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현역 국회의원 27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2명뿐입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8명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무죄 판결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의원 33명이 기소된 20대 국회에서도 19명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80만 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80만 원 법칙은 국민이 직접 뽑아준 의원직이 달린 만큼 사법부도 당선 무효 기준을 민감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그 당사자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고 예를 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받았을 때 직을 상실한다든지 하는 걸로 하면 벌금 8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불법인데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가볍게 처벌하면 선거에서 그 정도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피터 씨, 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돼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츠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츠 6피스가 2불 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프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유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됨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98포인트 상승한 31,494.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26포인트 0.19% 하락한 3,906.71에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11포인트 0.07% 상승한 13,874.4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0.1%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0.7% 내렸고 나스닥은 1.6%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미 금리 동향과 부양책,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에는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지수는 하지만 금리 상승세가 재개되며 이내 반락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07% 내리며 부진했고 기술주도 0.15%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는 1.16%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떨어진 59.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2% 내린 62.6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정전 사태로 멈춰선 텍사스주의 석유 시설들이 곧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과 미국 이란 관계 해빙 전망도 유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0.1% 오른 1,777.4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매매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한 66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7% 급증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은 104만 가구로 전년보다 26% 급감했습니다. 이는 협회가 지난 1982년 관련 통계를 추적한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은 줄어든 탓에 1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0만 3,90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1% 뛰었습니다. 1월 주택 매매 가격으로는 사상 최고가라고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됐다고 국제통화기금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IMF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전체 경기 부양책에 따라 2022년 물가 상승률이 2.26%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요일에는 3, 4도가량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가주 맑은 날씨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일 월요일에는 LA 지역의 낮 기온 60도 후반대로 오르며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LA 지역의 낮 기온 70도 후반대로 오르며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밤 최저 4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1도, 3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이번 주말 비교적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